가치를 담고 행복을 담는 작은 상자 가치행담입니다. 가치행담은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치행담 첫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근데 가치행담이라는 게 뭡니까? 가치행담 일단 합성어죠. 저희가 함께 만든 제목인데 가치. 발음상으로는 두 가지 의미 다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 한다는 가치와 갓이요. 가치 그리고 value 같이 밸류요? 예, 엉망 발음인데 하여튼 제가 한번 할까요? 예, 맛깔나게 해주시죠. value 좋습니다. 그 뜻의 가치 중어적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고 그건 좋은데 행담이 그런 말이 있어요? 행담 처음에는 저희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 행복에 대한 이야기 만들어보자 했는데 혹시나 이게 또 같은 말이 있나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우연의 일치 같게도 행담이라는 말이 길 가는데 가지고 다니는 작은 상자라는 한자어가 있더라고요. 한자어. 이게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조선시대에 나왔던 말 아닙니까? 행담도는 들어봤는데 딱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팟캐스트라는 이게 상자. 핸드폰 상자잖아요. 그거를 담는 거죠. 엄청난 정보 상자라고 담을 수 있는 상자지만 저희 그리고 인생이라는 길을 가는 데서 어쨌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상자. 여행길에 함께하는 함께하는 상자. 거기에 가치를 담는다. 그렇죠. 그걸 현대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번 사용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행담이라는 게 원래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찾아보시는 분들 생길 텐데 앞으로 이제 검색어에 이제 상위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검색어 순위 올라가는 겁니까? 원래의 뜻을 하여튼 검색해 보면 버들이나 쌀이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 30cm 이하의 크기까지 있습니까? 한 직사각형 정도 모양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일종의 캐리어 같은 그런 캐리어 느낌인가요? 위에 끌고 놓고 다니는 조그만 더 작은 캐리어 큰 캐리어와 함께 갖고 다니는 위에 얹어 갖고 다니는 그렇죠. 거. 그 정도 작은 크기. 가방 그렇죠. 정도. 그렇죠. 하여튼 저희는 그래서 함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의미로 이 방송을 소개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 듣다 보니까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이게 꼭 행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좀 별로 행복한 얘기가 없어가지고 부정적이신데요. 행복만 입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는데 행복만 있는 게 아니고 불행이 있고 나서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이니까. 그렇죠. 불행이 있기 때문에 사실 행복이란 슬픔과 불행이 없으면 행복이란 단어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행복의 없음이나 행복의 반으로서의 불행을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죠. 저희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3명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느 날은 불행하고 그거로 인해 그 다른 사람은 나는 좀 낫구나. 그런 비교적인 행복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안심이 되네요. 저희가 이제 그런 가치와 행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걸 같이 담는 방송 안에 담는 그런 상자 같은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정말 이 3명의 소개를 돌아가면서 간단히 먼저 저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순변입니다. 제가 순변으로 제 가명이죠. 가명 순변 30대고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자를 순변이라고 붙였고요. 저는 좀 다른 걸 생각했습니다. 순씨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하여튼 이름 중에 하나 있습니다. 결혼했고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3살 난 딸이 있습니다. 2돌이 아직 안 됐는데 3살 난 딸이 있고 한창 얘기하고 세상 모든 게 재밌을 때죠. 그리고 올 겨울에 둘째 아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차차 얘기를 하시기로 하고 다음 분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순변님 바로 뒤에 이어서 하려니까 좀 민망할 정도로 제가 너무 대조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듣자니까 좀 나이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순변님이랑. 근데 보면은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변변한 직업도 없고 그래서 결혼도 못했고 딸도 없고 아들도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월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맨날 입에 붙는 게 후회예요. 내가 진작에 이걸 했으면은 이러고 안 살 텐데 진작에 뭘 할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사실 표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크게 웃고 싶은데 왜 웃고 가시죠? 뭔가 슬픈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저도 행복한 느낌으로 결혼도 안 했고 이런 얘기를 되게 행복하게 하시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히려 뭔가 그게 불행과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행복하지라도 않으면 어쩌겠느냐. 그래서 제 이름은 진작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진짜는 마찬가지로 제 이름에서 한 글자 가져온 거고요. 작은 이게 작가인데 작가를 꿈꾸시는 꿈 꿨죠. 아니면 부업 중에 작가가 있으신 건가요? 이게 말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언제 제 얘기를 할 때가 되면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들어가는 작가이다라고 해서 진작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광이라고 하고요. 들어보니까 모두 저보다 형님들이시네요. 아, 네, 저는 20대이고 아, 20대 네, 올 때입니다. 현재 대학생입니다. 곧 졸업을 앞둔 취준생이죠. 아, 부럽네요. 뭐 위로가 되는 부분은 제가 서울대를 지금 재학 중이어서 서울대?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너희가 무슨 걱정을 하겠냐라고 하지만 그렇죠. 20대 저희도 대학생 서울대로 갈 수 있으면 지금 다 버릴 수 있는 아저씨들이 소위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순변님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이 시대 어떻게 보면 희, 진장님은 비. 네? 본인의 말씀대로라면 네, 아, 희비가 갈린다고 할 때 아, 예. 예. 네. 저는 지금 어디로 갈지 아, 예, 예. 어디로 깜짝 갈지 놀랐어요. 갈림길에 서 있는 뭐 그런 대학생이라고 말할 수 순간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B와 B가 도대체 뭘까? 제가 좀 특별한 거는 제 고향은 북한이고요. 아, 예, 예. 네,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을 해서 아, 좀 그럼 혹시 언제쯤 저는 2008년에 탈북을 아, 해서 2008년. 2009년에 예.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 고등학생 시절에 그러면 10년 아직 좀 안 되게 네, 아직 안 남한 됐죠. 생활하셨군요. 7, 그래도 꽤 8년 오랫동안 이제 뭐 지금 네. 뭐 말투라든가 네, 뭐 네, 하시는 건 네. 근데 거의 뭐 다 아직도 적응이 되신 것 적응하고 있어요. 같은데. 사실 뭐 복장도 지금 저희 중에는 제일 맞습니다. 지금 같이 현재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왔고요. 어머님은 다른데 사시고 저는 학교가 서울에 있으니까 예. 자취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아, 예. 네, 제가 지금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진작에 고민하고 있는 중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활동일까요, 이게? 취업 활동에 도움이 뭐 뭐든 되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네. 가치와 행복에 대한 얘기 이게 사실은 그렇죠.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되는 맞습니다.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그럼요. 저희가 자기소개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딴 사람들은 아, 어떻게 살고 맞습니다. 있는가.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가 약간의 그 허언을 섞은 스토리거든요. 예, 스토리. 그 요즘은 스토리 자소서 시대 아닙니까? 예, 스토리 자소서 제가 자소서를 별로 안 시대니까. 써봐가지고. 저도 뭐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사실 뭐 인생의 목표가 취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진짜 행복을 말하는 뭐 방송이고 네, 그렇죠. 사실 저의 가치관도 행복이 최우선이거든요. 취직이라는 것도 뭐 행복으로 가는 뭐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저희 방송이 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예. 뭐 제가 재밌고 좋으니까. 그 아까 우리 자강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순변은 뭐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 희비가 갈린다 할 때 희고 그렇죠. 진장님은 뭐 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 가치행담이라는 거에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게 좀 다 있어요. 그게 과연 그런가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거를 알아보려는 그걸 거죠 저희가. 뭐 순수하게 뭔가 겉으로 보이는 직업, 당장 이력서에 써야 될 직업을 얻으면 행복한 것인가? 네. 아니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네. 뭐 저희가 지금 소개를 맥락 없이 했어요. 누구는 직업 얘기를 하고 누구는 막 어떻게 그렇죠. 지금 아, 좀 그럼 네.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자광님의 이 예. 별명의 뜻은 뭔지 얘가 빠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제 이름은요. 저도 이름에서 한 글자를 땄고요. 아, 일단 자광. 자인가요, 광인가요, 네. 그게로? 광이 아, 광의 광이 제 이름 이름이죠. 중에 한 자본주의 자고요. 자본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아, 자본주의에 예, 온 예. 광. 네, 그럼 자본주의에 물든 광 모시기. 물 들고 있는 광이죠. 물 들고 있는지 뭐 예. 자본주의에 뭐 거의 뭐 익사당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본주의 너무 물드는 것 자본주의 같아요. 광자 아닌가요? 자본주의의 막 아, 미친놈? 예. 아, 예, 광이 아니, 그런 제가 의미겠죠. 쓴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자본주의 예, 본인이 광. 직접.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자유경제원에서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아, 이름인데. 자유경제원에서 좋아할 수도 상당히 매력적인. 근데 사실 전향 엘리트로서 전향. 자본주의에 미쳤다. 북한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막 촌딸기 시내에 오면은 시내딸에 뭐 눈을 뽑아 먹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 여기도 예, 예. 비슷한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촌딱이 시내에 오면 시내딱의 눈을 그러니까 시내딸을 등쳐 먹는다 뭐 이런 오히려 얘기예요. 반대로. 네. 어. 자본주의 사회에 오니까 오히려 여기에 나서 자란 애들보다 더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아, 미친 그럴 듯이 수 살고 있는 뭐 그럴 수 그런 있습니다. 느낌도 받고 있어요. 막 무슨 등쳐 먹고 있는지 궁금한데. 뭐 등쳐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무서운 청년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금 모두 다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저희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코베 간다. 아, 등쳐 먹힘을 당한다. 눈 뜨고 사실. 코 베어 가는 예, 곳이다, 예, 이런 데인데. 그렇죠. 근데 촌 사람들이 더 무섭다라는 의미의 속담은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저희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좀 확실히 좀 우리는 다릅니다.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흔히들 뭐 굶주리고 굶어 죽는다 하잖아요.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사실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비교해 보면 시내랑 뭐 농촌이랑 또 다르거든요. 농촌 더 심해서 농촌 사람들이 시내로 많이 이렇게 장사하러 돈 벌러 와요. 예, 근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다 주로 그쪽 사람들이다. 예. 그 시내 사람들이
막 장사에 눈을 떠서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더 잘한다. 뭐 그런 예. 의미에서 아무래도 더 모질게 하는 게 갑자기 있다. 네네. 사기라는 단어를 딱 들으니까 또 갑자기 직업적인 막 병으로 북한 형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겠네요. 얘기해보는 기회도 있으면 재밌겠네. 네. 하여튼 저희끼리의 지금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뭐 자세한 얘기야 중간중간에 또 할 얘기들이 많을 거고. 근데 보니까 구성이 좀 묘한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이 순변님은 이제 행복을 손에 넣은 사람, 이제 그렇죠. 저- 저희가 보기에는 네, 저 진작은 이제 손에 넣는데 실패한 사람, 그리고 자광님은 아직 손에 넣지 않은 사람, 어떻게 될 것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 모르죠 그거는. 제가 네, 지금 기가 막힌 이거 구성입니다.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천천히 해 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 맞습니까?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도 진장님에게 뭐 취직이고 뭐 돈 버는 거고 네. 천천히 하면 저의 부러움은 사실 진장님의 그런 자유로움과 네. 히피 스타일로 사시는 이혼해라고 말해도 되나요? 제가 지금 얼마든지 하세요. 돌아오시죠. 그러면은 책임이 이리로 돌아오시죠. 있고 아니 제가 책임이란 말하면 안 되고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기 행복. 때문에 행복보다 위험한 말은 책임이 아니에요. 먼저 나왔다는 게 좀 행복하기 이미 좀 때문에, 불안한 그럴 필요가 단계에 없습니다. 접어드신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절대 아니고 일단 저희끼리의 얘기는 이 정도로 일단 하고 뭐 네. 도대체 저희가 이 자리에 굳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일단 뭐 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왜 도대체 바빠요 진짜로. 저 막 돈 잘 버는 변호사는 아닌데 변호사가 되니까 바쁘다. 변호사는 바쁘다. 이게 맞긴 맞아요. 변호사 바쁘더라고요 다들.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왔고 앞으로도 계속 올 생각인데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 변이라는 그 글자부터 사실 말하는 직업이에요. 말. 제가 일단 말을 하는 거를 좋아하고 저의 표현의 자유를 좀 해소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누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즐거움도 있을 거고 고민도 있을 거고 그런 얘기를 같이 하는 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팟캐스트라는 것도 매체잖아요. 매체. 제가 뭐 어디 라디오나 TV 나가가지고 제가 원하는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사실. 그렇죠. 예. 들어주는 거야. 그쪽에서 더 많이 들어주겠지만 어쨌든 방송이든 라디오든 뭔가가 있으면 편집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거기 사장은 아니니까 뭐가 됐든. 그리고 뭐 기자의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취재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고 제가 변론에 나가면 누군가의 편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랑 제 의뢰인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거랑 같은 이치로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꽐라가 돼서 하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힘든 얘기, 좋은 얘기, 행복한 얘기, 하고 싶은 얘기 그런 얘기들을 멀쩡한 정신 상태에서 다양한 그 삶의 경험을 걸어오신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궁금하고 저도 제가 원하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 좀 그리고, 뭔가 예. 임금님 귀에 당나귀가 그러니까 평소에 말은 많이 하시는데 뭔가 좀 제가 원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많이 제약이 된 게 스트레스가 간혹가다 되나 있어요. 봐요. 사건이나 뭐 일을 하다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일들이 예. 당연히 있죠. 뭐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 안달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전체 사회의 이득을 위해서 좋은 일이냐 그런 일은 사실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이제 변호사 일을 한다 그러면 좋은 일 하시고 훌륭하신 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변호사는 정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예. 제 생각에 변호사는 정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온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주는 게 제 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거고 그걸 하여튼 뭐 그런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저의 표현의 자유를 일단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을 기록으로도 좀 남겨보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빨리 이뤘다고 생각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말하는 일단 공부해라라든가 그다음 공부해라라 끝나면은 취직해라 끝나면 결혼해라 끝나면 애 가져라. 뭐 그 다음에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 가서 그 다음은 단계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건가? 애를 하여튼 그렇게 될 것 애 같은데. 대학 보내고 이제 결혼시키고. 그렇죠. 그러네, 맞네요. 애를 대학 보낼 준비를 미리 해야죠. 근데 지금 세 큰애가 살인데. 벌써 3살이면은 결혼을 진짜 되게 일찍 하신 거네요. 20대에 아마 그렇죠. 하시고. 20대 때 했고 아기가 나온 건 이제 신혼생활 한 3-4년 정도 있다가 아기가 나왔고. 네. 그럼 많이 정말 오해를 일찍 많이 하셨구나. 오해를 받았죠. 결혼할 때. 예. 속도 위반. 진짜 한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후반이죠. 중후반인데요. 후반에 결혼을 진짜 빨리 했는데 하셨네요. 그러네요. 저도
한 번씩 놀라요. 내가 그 나이 때 결혼을 했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살아야 돼. 나도 진짜 사실 저도 부럽습니다. 진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자광 씨도 지금쯤 딱 하시면은 네, 지금 대충 딱 비슷하게 2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야 순변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거죠 사실. 과연 그게 그것만을 행복할 위해서니까 것인가. 그렇죠. 그게 과연 행복할까? 아주 틀린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니면은 뭐 주변 어른들, 선생님들, 네. 선배들 뭔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거 예. 아니면은 그 나이 때 꼭 해야 되는 그 단계가 있다라는 말이 아주 뭐 일말의 진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거기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과연 제가 이렇게 막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나름 했고 대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도 그 후에 이제 먹고 사는 그 취직의 일환으로 고시 공부를 했고 그리고서 이제 고시 공부하다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취직도 하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게 능력이 되고 결혼도 조금 빨리 한 편이고 출산도 뭐 특별히 사실 뭐 많이 요즘들은 뭐 애가 많이 빨리 안 생기면서 걱정인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많습니다. 예, 특별히 뭐 사실 그런 걱정 없었고 자, 지금 다 저렇게 덤덤히 하나하나 얘기하는 단계 하나하나가 거기에서 지금 탈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렇죠. 너무 괴로운 사람이 많은데 이게 참 슬픈 일인 거예요. 그 탈락이라는 그러게요. 단어가 거기에 예. 쓰여지는 이 우리의 현실이 참. 그 지금 진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후회하고 있다는 식으로 하면서 탈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가장 그걸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저는 탈락은 사실 아니죠. 왜냐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시도를 미응시죠, 미응시.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뭐죠? 난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그렇죠. 싸우지 않으니까. 노자 같은 삶인데요, 굉장히. 승리 아닌가요? 노자 같은 삶이죠. 네. 그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진짜.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행복하다 막 이렇게. 그렇죠. 너희들은 행복하지 않지라고.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그렇죠. 확신 누구도 확신하기 어렵겠고 사실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눈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득도를 하게 될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뭐가 됐든 저는 그 생각은 확실히 있는 게 왜 이게 사실 저희가 말은 진짜 가치와 행복에 대해 되게 가벼운 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왜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철학적인 부분인 것 같고 우리 사회 철학적인 부분을 교육이라든가 사회 전체 분위기에서 상당히 약하잖아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하는 게 철학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방금 전까지는 되게 재수가 없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이걸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이거 봐. 저렇게 잘 나간 완전히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신데 걔도 행복하지 않대잖아 엄마. 흔히 말하는 엄친한데 뭐 잘도 뭐 그렇다더라.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 해드릴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뭐 아직은 이제 왜 하는가 서로 제 개인적인 왜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얘기들을 할 것인가가 그런 누가 보기에는 정말 비단길을 걸어왔던 사람들 아니면은 정말 특이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뭐 부러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기해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 번씩 불러다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변호사나 판검사들은 공부할 때 만났든 언제든 만났든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는 그냥 친구고 형이고 동생이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누가 보기에는 어디 뭐 대형펌 다니는 억대 연봉을 받는 변호사고 사실 누군가는 검찰 안에서 진짜 조직에서 신망을 받으면서 훌륭한 사건 처리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평소에 만날 수가 없는 엄청 높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만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법정 가서 그래서 법정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나려고 법정 갈 필요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같이 얘기해보는 것도 저는 근데 또 반대로 또 진장님은 제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만나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 친구들은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저기 새벽에 홍대 앞에 거리 가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헬렐레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지금 사실 저희가 자주 봤어요. 홍대에서 저희가 그 자강님이랑 홍대에서 지금 주워 왔잖아요. 저분 저 길거리에서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거. 네네네. 제가 언제 그랬다. 아저씨 지금 저희끼리 한번 이런 얘기도 한번 저런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술 먹고만 하지 말고 주워 왔잖아요. 이분이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술 취해가지고. 몰라 기억 안 나. 저도 취해가지고 앉아서 받아주다 보니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제가 같이 함께 한 이유는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저희의 이 가치 행담 진짜 가치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하는 얘기들이 20대 30대들은 대부분 공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들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자광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20대잖아요. 20대고 뭐 취직을 진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취직하고서 갑자기 뭐 일 많아가지고 못하겠다 할 수도 있는 불안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뭐 진장님은 어쨌든 본인이 당장 뭐 직업을 가질 생각은 아직 없으신 것 같으니까 또 저는 뭐 저 나름대로 결혼 생활이라든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할 텐데 저희가 근데 그거만 저희끼리 무슨 뭐 맥주 먹고 뭐 오징어 씹으면서 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10대들이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과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뭐 17세 남성 고등학생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쳐요. 예.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가 돼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교육 방송이었군요, 이거. 참. 그렇죠. 교육 방송이 가치가 있는 교육 방송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자강님이나 지금 진장님도 본인들은 뭐 되게 자극적이고 거침없는 주제들만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저희가 셋이서 다시 또 다음 해 이제 얘기를 해서 정말 방송의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계속 같이 정해 나가야겠지만 지금까지 너무 말을 함부로 한 게 없었나 벌써 걱정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린 친구들이 듣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네. 저 변호사에 대한 얘기도 언제 한번 정해서 나를 정해서 하죠.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면은 어떤 삶을 사는지. 근데 이게 그런 친구가 있다고 쳤을 때 과연 그 친구가 변호사를 왜 하고 싶은가라는 그 질문과 저는 분명히 맞닿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호사가 어떻게 되냐 찾아보면은 방법은 찾을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게 뭐 단순한 진리인 거고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따라가기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거만이 아니고 저는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게 분명히 그 근원적 질문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변호사가 하고 싶은가 뭔가 될 때. 근데 이거는 자기소개서의 핵심이에요.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기업 A라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 A라는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거는 왜 A라는 대기업에 오고 싶었는지 왜 오고 싶었고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스토리가 그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울릴 수 있어야 어쨌든 입사할 수 있는 거고 입사를 하고 나서도 얘가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심을 갖겠구나. 그러니까 상당히 뭐 말씀대로 좀 근원적인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학생들이 더 궁금한 거는 뭐 사시가 없어질까요? 근데 그 로스쿨에 가는 게 낫나요? 맞아요. 뭐 그런 더 테크니컬한 텐데, 문제일 텐데요. 저도 고시 공부를 뭐 길려면 긴 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을 했는데 그 고시 공부라는 게 그 본질적인 그 특성이 참을성, 인내심 시험 테스트에 가까워요, 사실.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당연히 외워져요. 공부는 뭐 암기가 이해와 암기가 기본이니까 그건 기본인데 그 이해와 암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 과정을 약간 돛닦는 느낌으로 참아내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냥 합격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은 거죠. 능력과 합격과는 사실 크게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저라는 사람은 제가 왜 어떻게 그 과정을 버텼던 것 같냐면 공부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도 좀 비슷한데 자강님이랑 비슷한데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이거 빨리 공부해가지고 내가 합격하지 않으면은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약간 위기의식도 있었고 그런 버티는 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뭐 법조인이 되려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공부를 했냐?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는 제가 막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대에 가고 싶었고 뭐 고시 공부를 했고 하는 흔히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들은 있었는데 어쨌든 철학적 성찰은 없었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10대든 20대 초반이든 그 나이 때 할 수 있으면은 앞으로의 인생 진로에 있어서 정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작 본인은 안 하고도 됐으면서 남은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하고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운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저희가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운이 좋았고 고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관운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희끼리는. 그러니까 능력과 뭔가 성취는 꼭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과 성취가 따라가는 그 삶이 학점 딸 때까지는 이어지나요? 어떻게 자강님 어떠세요? 대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학점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순변님의 말씀에 대해 공감하는 게 내가 성취하려는 거에 목적의식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서울대 가려고 공부를 할 때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돈에 대한 자격지심이 항상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있어요. 출신 성분에 대한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서울대라고 하면은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교니까 내가 뭐 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무조건 가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풀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일단 시작을 한 거죠. 했는데 뭐 덜컥 됐네요. 저도 운이 좋았나 보죠. 그래서 원래 저 자소서 쓸 때 뭐 저는 외교관이 되겠다고 어릴 때부터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다 잃었잖아요. 그 되고 싶다는 마음을 왜 이러느냐고 생각했더니 왜 되고 싶은지를 저는 몰랐던 거죠. 저는 단지 그냥 일단 멋있어 보였고 최소 한국에서 어떤 이런 관복을 입으면 최소한 경제적인 네. 지위는 보장될 것이다 네.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굳이 뭐 그런 간복을 안 입어도 내가 생각하는 돈은 다른 데서도 많이 벌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밀고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 말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법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공부 자체는 명예욕에 가까운 그런 심정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다. 과시 그런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법 공부 쪽으로 선택을 한 이유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검사. 저는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직업. 네.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안하고 뭔가 뭐 부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도 있고 그런 직업을 목표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흔들린다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학생 때는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냥 경쟁심에 홀려서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 최고라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다 보면 문과에선 당연히 그쪽이 가장 점수 높은 데니까. 문과였으니까 인문계를 선택을 했던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얘기들랑도 당연히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회가 너 꿈이 뭐야? 네. 의사요, 과학자요, 대통령이요. 그거 특정 다 직업이거든요. 아 예. 그게 참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본능이고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고 그게 사람을 세뇌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취와 행복과 뭔가 가치 이런 거가 단순한 그 직업의 성취로만 되는 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 사회는 너무 꿈을 강요한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전 원래 그냥 서울에 있는 아무 대학교나 가고 싶었어요. 사실 서울대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의고사를 봤는데 갈 수 있겠대요. 저 또 북한에서 왔으니까 나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갈 수 있대요. 그게 그 탈북자용 전형이 별도로 있는 네, 건가요?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네. 해서. 그래도 아무튼 거기 중에서는 가장 네, 저도 수능을 봤죠. 수능을 봐서 갈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면 좀 보면 갈 수 있다라고 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의지로 간 게 아니거든요. 서울대를. 아니 왜 이렇게 주변 어른들의 왜 이렇게 자기 의지 아닌 걸로 성공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저는 뭐 성공의 기준이 뭐 단지 뭐 학벌이나 어떤 직업이나 또는 부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뭐 성공한 거겠죠. 근데 의지는 없진 않았죠. 의지는 있었지. 가고 네. 싶었던 건 맞잖아요. 네, 어쨌든가 가고는 그렇죠. 싶어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내재적 어떤 삶의 방향과는 진짜로 그러니까 큰 목표 설정, 큰 흐름, 네. 방향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진장님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인지 굉장히 못마땅한데. 그러니까 온전히 주체적인 자신의 결단이 아니었다는 게 지금 뭔가 부족한 자기가 중요한 걸 놓치고 온 것처럼 느껴지신다는 건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 말은 그거죠. 그러니까 만약 제가 제 의지대로 제가 이렇게 주도해서 계획을 짜서 왔으면 같은 서울대를 왔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저 좀 방황하고 있거든요. 네.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가지고 그게 아마 제 등 떠밀려 왔기 때문에 제가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도 뭐 세운 적도 그러니까 없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고 눈을 딱 떴는데 마라톤 선에 서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출발하는. 네. 갑자기 땅 하고서 옆에 사람들이 빨리 뛰는 사람 좋다고 막 이렇게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좀 있나 봐. 알고 보니까 몰랐는데 타고는 막 폐활량이 좋아 막 그래가지고 그냥 뛰는 거예요. 같이 막 뛰다가 어느 순간 막 좀 앞서 있는데 뭐 뒤쳐졌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내가 도대체 왜 뛰고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걷다가도 어쨌든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네, 마라톤 하다가 힘들면 걷기도 그렇죠. 하고 멈춰서 서기도 하지만 뒤로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근데 뭐 저도 그렇고 자강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뒤를 돌아보는 정도 아니면은 잠깐 멈춰서 가지고 왜 뛰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왜 뛰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죠. 근데 뭐 진장님도 사실은 아주 어린 시절에는
그 레이스에서 뒤처진 적이 없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다. 그래서 졌던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 용기를 가지셨던 사람 아닌가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 용기를 사실 제일 용기다. 부러운 부분이 사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게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 이 두 분들이 가지지 못한 놓치고 온 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도 여러분들? 있는 거죠. 마치 제가 아까 처음에 되게 당황했잖아요. 네. 제가 마치 무슨 성취한 거에 대해서 다 이루는 거 마냥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그렇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네. 그 진장님은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제가 아까 말했던 10대들이 했던 그런 고민들을 그 시기에 이미 해버리고 그렇죠. 선택을 한 건 아니신가. 깊은 고민이 있으셨던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이미 그렇죠. 네. 본인의 삶의 방향의 설정에 대해서 네. 저희가 뭐 사회라는 틀 안에서 볼 때 뭐 순변님이나 저나 뭐 순변님은 변호사시고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진장님이 보시기에는 엘리트 뭐 성공했고 뭐 성공하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진장님이 훨씬 저 입장에 더 부럽고 어떻게 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장님은 제 생각에는 적어도 진장님은 이제는 뒤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가다가 뒤가 절벽이야. 뒤에가 혹시 지금 절벽에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 무조건 이제 절벽이 떨어진 절벽이 아니고 예. 위로 솟은 절벽. 위로 솟은 절벽. 뒤로 갈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뭐 가진 게 있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릴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 둘 중에 두 가지 길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별로 하기 싫지만 뭐 그냥 공부, 성공, 돈 이런 것처럼 하기 싫지만 남들이 다 좋다고 하고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하기 괴롭고 싫은 거 그런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좀 더 나만의 소중한 뭔가를 하는 거. 그게 반드시 편한 건 아니죠. 그래서 꼭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왠지 이렇게 가면은 너무 나중에 힘들 것 같고 주변에서도 다 말리고 특히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길. 그런 사이에서 이제 진로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길로 갈까 어느.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그렇게 그게 되는 특이한 것 같고. 길이 사실 가시밭길에 가깝죠. 특이한 그쵸? 길. 재능만 있다면 공부만큼 쉬운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두 분들은 대체로 그 중에서 첫 번째 길, 옳은 빛의 넓은 길을 택해서 오셨는데 빛이에요, 빛.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이 새끼를 무시하면서 혹시 놓친 건 없었을까? 거기로 가면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빛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한데 어린 친구들이나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그 자기의 자식들의 앞길을 걱정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빛의 길일 수가 있죠.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창조 경제. 네. 네. 거긴 창조가 없어요. 그 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삶을 뭐 돈을 많이 벌든 뭘 하든 하여튼 자기 개인적 욕구,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한 사람들도 네.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무슨 갑부들의 뭐 예를 들어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도 자기가 순간 원하는 길로 간 거잖아요. 평범하게 살면서 뭐 과학자 아니면 연구원 그냥 그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사회가 원하는 대로 갔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길엔 저는 창조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강님이 지금 아직 밟고 있는 과정이나 제가 변호사가 된 과정은 어떻게 보면 사회 한 자리를 다들 차지하는 거니까 직업이 있든 없든 사회에서 어떤 한 자리를 차지를 하는데 어쨌든 통계치에 잡힐 거 아니에요. 무직이든 변호사든 통계는 잡힌단 말이에요. 무직으로 잡히고 통계 변호사로 잡히고.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의 길, 진장님이 말씀하신 그 빛의 길은 튼튼하고 기능이 좋은 톱니바퀴를 재련하는 것도 아니에요. 품질 검사하는 거지. 품질 검사. 그 내구성이 좋고 변호사 되는 사람들을 다 보면 내구성 좋아요, 진짜. 감기도 잘 안 걸려요. 보통 다들 보면은. 아 진짜로. 그래야 고시에 붙죠. 네, 진짜 건강 관리 이게 자기 타고난 건강 아니면 관리, 후천적 관리가 기본적으로는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근데 합격하는 과정에서 키워지는 것도 조금 있겠지만 타고난 거. 걸러지는 거죠. 걸러지는 거. 네, 걸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분명히 내구성이 하여튼 어느 정도 있고 그 실수. 우리나라의 시험이라는 건 사실 실수 테스트잖아요. 많이 그렇죠. 알고 있는 것도 물론 테스트를 하지만 실수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적은. 그러니까 공장으로 따지면 불량률이 적게 나는 기계인 거죠. 빨리 생산하고. 근데 판사님, 검사님들 아니면 뭐 대형 펌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의 업무량이라는 거는 따라가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선발되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게 빛의 길이고 창조가 없다는 거죠. 거기는 저는. 맞는 말이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사회 9할 이상은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요. 어둠의 길에서 그런 창조가 나와요. 뭐 아까 뭐 저커버그 얘기하셨고 했지만 저커버그 빌 게이츠 나오는데 수백만 명의 대학 자퇴자들이 쓰레기가 돼서 깔아줬으니까 그게 또 네. 가능한 거고. 지금 사실 이게 왜 하고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할 얘기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사실 막 나오네요. 가치 행담의 주제라는 게 모든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겪을 수 있는 일과 맞닿아 있어요. 사실 이런 교육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전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와 반대되는 뭐 어둠의 길을 걷고 계신 진장님은 그래서 저는 아직 할 얘기를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고민 좋아요. 고민 좋고 어둠의 창조. 궁금해하세요. 궁금해하는 건 좋은데 빛의 길을 가면서 궁금해라. 그래야 그때 어둠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저처럼 이제 갈림길마다 어둠의 길을 택하거나 그냥 선택을 포기하고 남거나 이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가 원하는 삶이 다른 뭔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취미로 갖고 가라는 얘기인 건가요? 뭔가 되게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그러니까 하는 지금 취미로 하면 되잖아. 변호사 돼서 그림 그려 집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글을 쓰고 네. 글을 쓰는 게 자기가 너무 즐거워요. 나는 이 글로 나의 표현의 자를 이 배설욕을 해결을 해야 돼. 네. 저도 이게 지금 순변이라는 게 사실 배설적 느낌 일부러 넣은 것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쾌변하면 너무 과격하니까 네. 쾌변하면은 피를 볼 수도 있고 쾌변은 네. 그 쾌감이 있겠지만 쾌변하다가 피가 나오면 좀 다른 문제가 있는 원래 거 아픈 사람 아닌가요? 그럼 폭발적으로 하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할 때 그냥 얘기고. 아니 그래서 갑자기 산으로 바꿔서 갔는데. 생각을 예. 해봅시다. 일단 빛의 길을 갔다가 예. 멈춰 서서 어둠의 길을 돌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어둠의 길에 남았다가 빛의 길을 그러면 이게 빛이라고 어둠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오케이. 이제 가치 행담이랑 비슷한 뭔가 이 컨셉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무언가 아니면은 명성, 명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 뭐 일종의 사회적 예, 부라고. 사회적 지위죠, 지위. 네. 사회적 성공을 빛이라고 한다면 어둠의 길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어둠의 길이라는 게 자아실현.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사회적 부와 명성이 따라올지는 몰라 사실. 그렇죠. 자아실현을 그 자기가 가지는 가치와 자기가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는 행복, 뭐 가족 네.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가치. 사회적 성공이 아닌 가치가 있잖아요, 분명히. 뭐 예술적인 성취. 그럴 수도 그런 있죠. 거죠. 예. 그렇죠. 뭐 장인 정신으로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단순히 예술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벽돌을 쌓는 데 있어서 무인부여를 한다면 그렇죠. 충분히 누군가가 사는 네. 집을 만든다는 데 있어서 나는 장인 정신을 갖고 성취하겠다. 그것도 분명히 사회적 성공과는 조금 다른 개인의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개인의 자아 성취에 예. 가까운 거죠, 사실은.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진장님이 말씀하신 어둠의 길이라는 것이 그 사실 말이 어둠의 길이라고 지금 표현은 하셨지만 그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분위기인 거지. 네. 사실은 누구나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가치를 찾아야 되고. 아니,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남들 하는 거 좋다고 다 따라가다가 자살률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빛의 길을 가면서 하시면 아, 돈도 벌고 너무 많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근데, 성공과 자신의 네. 자아 실현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빛의 길이라고 계속 좋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성취의 길을 가면서 우리나라의 이 성취의 길이라는 게 다른 거를 할 여유를 안 두죠. 네. 계속 사람들을 굴리고 쉴 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아 실현을 사실 많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긴 그러니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거는 그 말 안에 배타적인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성공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 가치 행담 해야 되는데 사실 진짜 자살률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네. 그렇죠. 해야죠 앞으로. 그럼 뭐 저랑 진장님의 도대체 이걸 왜 여기 같이 앉아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것 같고 자강님 지금 대한민국 들어온 지 8년째 됐다 그랬는데 8년째 들어와가지고 정말 하기 힘든 일을 성취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네. 북한에서 공부 잘했어요? 네, 거기선 뭐 좀 했어요. 아, 저 거기 있을 거기서 때 뭐 네. 외고 다녔었고. 북한 외고? 아 북한에도 외고가 네, 있습니까? 네. 항상 뭐 전교 1등 했었어요. 외고에서는. 잠깐 북한에 외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시도마다 하나씩 있어요. 시도에 하나. 그런 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과 특목고가 있고 이렇게 문과 특목고가 있는데 이과 비슷하네요. 특목고가 제일고등중학교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뭐 가학고 느낌? 그럼 청진시 무슨 학교라고요? 전 청진시 외국어 학원이고 청진이 청진시 외국어 학원? 네. 청진이라는 뭐 괜찮죠? 아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뭐. 네.
뭐가 됐든 거기서도 그러면은 거기 종합대학 거기 있잖아요. 유명한 종합대학. 거기 갔겠네요. 저는 그냥 다른 데 가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다른 그, 저는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원래 제가 외교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면 되게 좋은 군사 외국어 대학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름 다 까먹었는데. 지금 왜 나왔는지부터 해가지고 들을 얘기 많은데. 예, 정말 얘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얘기하면 할수록. 하여튼 근데 네네. 원래 잘했는데 힘들게 나와가지고 또 남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하기 힘든 성취를 또 이뤄냈는데 여기 같이 도대체 왜 이거 왜 할 거예요? 네. 잘 살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고민 그냥 취직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취직을 해야죠. 취직 안 하면 굶어 죽게요. 그러니까 살려고 왔는데. 취직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같이 얘기하고 풀고 가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긴 하죠. 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다니다 보니까 가치에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다니고 있나? 그러니까 가치에 혼란이 온다는 게 개인적 가치에 대한 혼란이 오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사회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전 개인적 가치에 대한 혼란. 거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다르니까 오는 혼란 이런 건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있긴 있어요. 네, 충분 많죠. 음. 거기서는 뭔가 네. 일단 개인이라는 부분이 뭐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사회를 위해서 뭐 전체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전체를 위해 너무 당연한 분위기로 간다. 네, 당연히 뭐 전체를 위해서 뭐 간다. 그 중에 나에게 뭐 개인적 이득이 오거나 하면 뭐 좋은 거고. 네. 사실 뭐 굳이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만큼은.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 북한에서의 그 사회적 성공이라는 거는 네. 부는 뭐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지만, 네. 그럼 전체 사회를 위한 봉사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올라가는 지위, 사회적, 그렇죠. 말 그대로 진짜 권력, 명성, 이거가 사회적 성공인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거기서 뭐 외고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교에 가서 뭐 이렇게 당 간부가 돼요. 네. 당 간부가 되면 성공한 거죠. 그거는 부나 뭐 어떤 물질적 기준에서 성공이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 당이라는 거는 거기서 뭐 북한의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인민 대중을 하나로 묶고 뭐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줄줄 나오네. 막 외운 말처럼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거기서 뭐 18년 동안 듣고 산 얘기니까. 그러면 거기는 그렇겠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 되고 싶어? 그러면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뭐 부자 되세요라는 게 마치 그 덕담처럼도 쓰이잖아요. 그쵸. 명절 덕담처럼도. 좀 소름 끼치기도 한데. 소름 끼치는 말이죠, 사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북한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넌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장군님 호위병 되고 싶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저도 그게 저도 그랬었어요. 정답 멘트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사실 누구의 눈치를 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그건 비슷하네요. 우리나라처럼 뭐가 되고 싶냐면은 꿈을 말하면 직업을 말하는 건 비슷한 그쵸. 면이 있네. 그렇죠, 뭐. 나중에 진짜 구체적으로 또 더 얘기를, 북한 외고 그 얘기도 사실 좀 궁금하고, 거기 외고에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지, 재밌죠.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 네. 이런 것도 좀. 그리고 아무래도 뭐 원어민 강사가 별로 없으니까. 원어민 한 명도 없어요. 그니까요. 제가 거기서 혼란을 겪었던 게 예. 제가 영어를 막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재밌어서. 그래서 저 영어만큼은 항상 전교 1등 했었거든요. 하다가 나 이걸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쓸 상대가 없어. 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있겠네. 외교관이 되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내가 거. 외국에 내가 이제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잘하는데 이걸 내가 평생 외국인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북한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약간 줄을 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외고로 선발을 하고, 외고로 선발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생각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평준화 고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 평등 개념 때문에. 근데 어쨌든 북한에서도 마치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평준화 고교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도. 그럼요. 그런데야말로 엘리트 교육이 오히려 더 굉장하지 엘리트 않나요? 교육을 하는. 네, 거기는 오히려 엘리트들이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돼 있어요. 국가에서 키워주니까. 거기 공부를 잘하면 오히려 여기서 뭐 공부 잘하고 뭐 천재들보다 거기 가서 천재하는 게 개인을 위해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공부 잘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과학자가 돼가지고 어디 연구원이 되더라도 거기서 또 실적 경쟁해야 그렇죠. 되고. 근데 여기서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아무리 그렇게 천재여서 뭐 국가에서 케어해줘봤자 넌 자유가 없지 않냐. 근데 사실 그 자유라는 게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경험해보지 못하면 몰라요. 거기서는 몰라요? 되게 민감하면서도 뭔가 재밌는 발언인데. 저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저는 뭐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집 가서 만난 거 먹고 혼자 놀고 거의 뭔 자유가 더 필요한가라고 몰랐었죠. 자유라는 말을 알긴 알았었어요. 북한에서 쓰는 자유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확실히 다른 게 달라요. 제가 생각했던 그 자유랑 여기 자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서도 물론 프리덤 뭐 그 리버티 할 때 그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말 자체 그 똑같은 말인데
개념이 다른 게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의 자유는 조금 부정적인 자유주의자, 자유주의 분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삶의 목표를 갖고 계시던 분이 남한에 오니까 뭔가 다르고 뭔가 좀 방향을 네, 저의 잃었달까? 가치관이 확실히 바뀐 게 개인적인 제가 탈북을 하면서 보니까 네. 탈북을 하면서 저는 진짜 죽을 고비도 겪었거든요. 예. 오다 보니까 아 정말 인생이라는 건 유한한 것이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살아남는 것이구나. 목숨이구나. 목숨을 부지하면 되는데 살기만 하면 된다면 서울역 가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앉아서 뭐 이렇게 그래 되잖아요. 그 정도 예를 심정이었다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또 이렇게 사람은 또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또 누구보다는 좀 더 잘 나가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서울대까지 왔는데 그게 결국에는 저의 개인적인 의지나 뭐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압박 때문에 강요당해서 뭐 제가 한 거다 보니까 이게 추진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뭔가를 성취해야 될 때 어떤 장애에 부딪히니까 왜 하고 있지? 왜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왜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와서 같이 행동하자. 네, 결국에는 이렇게 또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돼서 되게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변호사님도 그렇고 진장님도 그렇고 사회적 관점 뭐 기준에서 볼 때는 대조적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뭐 좀 사실 그 중간 쓰는 숨 그러니까 중간 느낌 기분이 나쁠 자격이 없는데 왠지 기분이 나빠야 될 것.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비더듬 해놓고 여기에 발끈하면면 안 되죠. 진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행복해 보니까 행복하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저도 같아요. 행복한데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회가 원하는 어떤 그런 성공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진장님 그래서 약간 마른 웃음. 저는 중간인 입장에서 네. 서로 뭐 네. 가치나 사실 좋은 주제잖아요. 네. 행복, 가치 네.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제 개인적인 내실을 쌓는데도 네. 좋을 것 같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별로 중간의 입장은 아니신 것 같고요. 빛의 길로 가실 건데 뭐 아직 잠깐 결정 잘 들여다보고 가세요. 심연의 바닥을 들여다보고 가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고 예, 몰라요. 그때까지 저희가 함께 이 방송을 하면서 그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뭐 몇 년이나 하실 건가요? 이 방송은 저희가 라디오에 진입할 때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지상파에 진입할 때 연예계로 가나요, 저? 그럴 수도 있어. 꿈은 다양한 꿈을 꿀 수가 있죠. 네. 꿈이네. 연예계 가면은 그런 게 꿈이네요. 잊지 마세요, 저희를.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어쨌든 것이죠. 예, 자강님께서는 지금 연예계를 목표로 하고 저희와 함께 예? 계십니다. 아무튼 저는 장훈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사실 저는 별로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낸 분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청년들에 대해서 좀 무서운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민을 안 하고 획일화된 선생님들 중에서 좀 고리타분한 분들이 우리를 막 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니들은 야 통일되면 이제 북한 애들한테 다 밀려가지고 니들처럼 그렇게 흐리멍텅하지 않고 빡세다. 뭐 전투력 강하고 막 이런. 근데 느낌으로. 지금 북한에 있을 때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자유에 의해서 좀 더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근데 이분도 이제 남한에 와가지고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닌 자유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이 사실 많이 비슷해요. 네. 남한 청년들이 오늘날 하는 거랑 사실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자강님 옛날 친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거기서 지금 아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비슷한 고민을 하나요? 이 나이 때는? 아니죠. 그 친구들은 고민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아직 온 지 10년이 안 됐잖아요. 예. 제가 올 때 나이가 딱 군대 갈 나이였는데 그 친구도 아직 군대에 있어요. 거기 군대 엄청 오래 가지. 아이고 끔찍하다. 무슨 고민을 합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겠죠. 되게 슬픈 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달라요.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도 다르고 사실 그게 고민을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사실 또 다른 사회적 그런 게 치여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군생활 10년 하고 남한에 왔다라고 하면은 전투기계가 돼서 올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북한 군대에서 잘 주지를 잘 먹이질 않아서. 그러니까 뭐 그런 물리적인 전투력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런 고민이 없는 인간이 돼서 올까요? 정말 멘탈적으로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헝그리 정신? 네,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걸 거치면서 참 굳지 않은 상태에서 딱 좋을 때 오셔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민을 간다든가 유학을 갈 때 제일 좋은 나이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딱 그때 오시는. 중고등학교 나이 때 들어오면 사실 그 사회에 녹아드는 데 있어 좀 힘들긴 하죠. 물론 힘들었을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지금 잘 녹아들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또 완전한 정말 평범한 남한 청년처럼 됐다는 건 아닌 게 그 전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뭐 넘어오실 때 생사가 넘나드는 네. 경험을 했다는 이거 사실 대부분의 남한 청년들이 정말 죽고 사는 고민까지 할 일은 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차이네요. 그러니까 고민할 여지도 없는 사회의 슬픔과 네. 고민의 기회가 없는. 아 여지와 기회. 그렇죠. 우리는 근데 그냥 고민이에요. 계속 뭐가 계속 고민이야 우리는 사실. 사실 저도 예. 그래요. 와 보니까 여기 살다 보니까 또 저도 모르겠어요. 뭘 고민인지 모르겠는데 뭔가에 뭔가 있어요. 뭔가 눌려 있어요. 쫓기고 뭔가. 있고 네, 뭔가. 어떤 압박감이 예. 계속 오고. 그러니까요. 우리 남쪽은 원래 다 그래요. 이게 뭘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저희는 글쎄 이게 어둠의 힘에 이끌려서. 어둠의 마법인가? 저희가 지금 이것저것 얘기한 걸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어쨌든 가치 행담 우리 제목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건데 꿈을 물어보면은 직업을 말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연 그 직업을 성취해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이거를 한번 저희는 들어보고 싶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셋이 오늘은 프롤로그로 셋이 모여 앉아서 우리 소개를 하고 가치 행담 소개를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엔 한 분을 더 모셔다가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섭외를 해야죠. 섭외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저희가 바로 섭외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생각해봤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저는 이제 뭐 변호사니까 뭐 돈 잘 버는 변호사를 불러올 수도 있을 거고 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젊은 어린 나이에 잘 나가고 있는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또 변호사지만 반대로 변호사인데 요즘에는 인권 변호사란 말을 쓰는데 네. 돈과는 관계없는 가치 추구를 위해 사는 사람들. 제가 궁금한 건데 네. 진짜 인권 변호사는 네.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요? 아예 안 벌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돈을 버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뭐 다른 뭐 아주 궁금하시죠? 네, 진짜 궁금하네요. 오시면 직접 제가 이거 얘기 만나서 뭐 물어봐요. 간단하게는 말해줄 수 있는데 네. 만나서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 네네네.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생각보다 음. 그쪽도 다양한 형태가 나름의 그 구체적인 사정들이 조금씩 다르고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묘하게 섞여 있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사회적 성공과 자아 실현 물론 그분들이 고민을 안 하고 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태극기에 이 태극 문양처럼 이렇게 묘하게 섞여 있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까울 수 있죠. 뭐 아니면은 뭐 누가 있었죠? 뭐 저희가 얘기해 보시면 뭐 의사도 그냥 흔히 말하는 전문직이니까 의사도 사자 직업이잖아요. 뭐 과연 뭘 하고 있나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되게 힘들게 공부하고 실습 기간을 거치면서 살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어떤 즐거움을 갖고 살고 있는지 어떤 행복을 갖고 살고 있는지 뭐 또 어떻게 육체적으로 힘든지 정신적으로 힘든지 네. 그것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근데 진장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뭐였죠? 아 예. 예. 저는 뭐 그렇게 번듯하게 잘 나가는 분들은 별로 아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네. 홍대 거리에서 네.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하루에 막 돈을 긁어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우와. 그런 분이 과연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초상화로 돈을 긁어요. 거리 초상화가들 정말 많습니다. 이제 뭐 거리에 가면 정말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성공하는 건 극히 일부거든요. 다 잘 버는 게 아니에요. 다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아, 당연하죠. 그게 뭐 최저 임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자기 실력대로 버는 거예요. 시장 그러네요. 경제 이게 안에서 어둠의 진짜 세계예요. 이게 근데 궁금한 게 그분들은 세금을 내나요? 그걸 이제 만나서 들어. 아, 네. 근데- 궁금한 게 진짜 많네요. 그렇죠. 근데 다 현금으로 받는데 내겠습니까? 이게 뭐 근데- 법적으로 걸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세무서에서 뭐 잡아서 털면은 뭐 다 털리죠. 뭐 자기가 정말 양심적으로 하겠다 해서 개인 사업자 등록해서 하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현금 장사네. 현금 장사. 근데 현금 현금 장사인데 그걸 좋죠. 하는 게 바보죠.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위험 발언인데요. 지금 사업계 계신 분들 앞에 두고 함부로. 확실히 풀이하시네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그래도 안 팔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여튼 네, 잘 네, 나가는 네. 예를 직업들 들어서. 못 나가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때요? 전업주부들 예, 그쵸. 저희 세대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듦이잖아요. 소중한 직업이죠. 네, 전업주부 소중한 직업이지만 개인들은 힘들고 물론 그분들 중에는 즐거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반 회사원에 속하는 것 거의 뭐 중에서 대기업이라는- 그건 이제 업종별로 다른 얘기 네. 해주실 수 나오실 있을 수 있을지 모르죠. 사실 큰 조직일수록 민감한 분이 또 시간도 없더라고요. 공무원이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 예. 공무원 엄청 살이던데요. 엄청 살이죠. 그래서 아니, 뭐 일단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7급이나 9급 공무원이 나와봤으면 좋겠어 진짜로. 급이. 예. 제가 변조기를 하나 마련을 해서 요즘에 진짜 노량진이 진짜 흥하는 이 시대에 네. 그 다 공무원 시험 보려고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7급, 네. 9급 경찰 공무원 뭐 등등. 학생 시대 때 되게 잘 나갔던 분들도 많거든요. 있죠. 공부 분명히 엄청 있죠. 잘하고 뭐 원래 잘하던 분들도 아주 많고. 고시 준비하다가 그쵸. 전향하신 분들도 전향하신 분들도 많고 아주 많죠. 아니 뭐
우리가 지금 이런 단순히 월급 받는 사실 직업들인데 전문직도 사실 월급 받죠. 월급 받는 직업들 말고 뭐 사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저희 세대에. 가능합니까? 섭외? 우리 동년배 중에서 동년배 중에 사장. 청년 사장. 네. 청년 사장 있죠. 돈을 못 버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고. 근데 그것도 직접 돈 잘 버는 사람도 창업한 있을 거고. 사장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물려받은 물려받은 사장. 사장도 네.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 금수저도 거의 한번 그렇죠. 금수저 금수저가 정말 가능합니까? 궁금해요. 가능합니다. 예, 금수저 가능합니다. 제가 금수저 나올까요? 근데 그 금수저도 사실 나올 것 같아요. 금도 막 건방진 거 아닙니까? 24K가 있고 순도가- 그래요? 순도가 여러 가지 다양해요. 18K가 있어요?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볼 수 없는 사람을 저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그렇죠. 금수저는 볼 수가 없고 뭐 다른 세계 사실 테니까. 가능한 대로 해봅시다. 가능한 수준에서 그래도 금은 금이니까 뭐. 금은 금이에요. 네. 아무리 섞어놨어도 금은 분명히 그렇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뭐 이공계 쪽에서 진로를 선택한 분들 그게 네. 한국이 사실 거대한 공장이나 연구소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네, 위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경제의 메인인데 뭐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고 뭐 모셔봐야 연구를 되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회사를 다니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기획이든 뭐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제 전자 대기업에 좀 핵심 기술 쪽에 있는 그런 분. 근데 바빠서 한번 못 나올 거예요. 진짜 바쁘던데. 제가 건너 한번 만난 적은 있는데 예. 너무 바빠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가 유명해져야 됩니다. 유명해지면 알아서들 네, 기어다. 다 이제 그렇죠. 살짝 홍보할 기회 주고 이러면은 예, 다 어떻게든 줄 서서 옵니다. 그 커뮤니티가 없나요? 그 탈북민들끼리 커뮤니티? 맞다. 뭐 나름 있죠. 많은 친구들도 있고 여기 와서 네. 또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동나이대가 꼭 아니더라도 제 저는 나이 때도 궁금하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뭐 인권운동 비슷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뭔가 다양한 직업군이죠, 진짜. 선망하는 직업이든 정말 특이하고 저런 길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직업이든 꿈을 물어보면 직업을 말하는 이 사회에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네. 진짜 그 가치와 행복을 못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은 네. 그렇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들이 과연 그 의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진짜로. 네. 그냥 부모님들이 의사 되면 짱이야. 이게 맞습니다. 그 부모님도 잘 모른다니까 사실은. 부모님도 모르고 부모님 입시-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입시 주도하는 선생님들도 몰라요. 모르죠. 그냥 데려가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직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직업 탐방 같은 느낌으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의 얘기 좀 들어보고 네. 저는 그 자체로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도저히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을 네. 진정님의 전 정말 재밌을 것 섭외든 같아요. 아니, 그 저는- 건너 섭외든 저는 번듯한 직업 가진 사람들은 다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자강님이 뭐 근데 섭외하실 수 행복할 있는 수도 분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나름의 기준을 사소한- 어디에 두냐가 뭐 난 너무 중요하겠죠. 행복하다. 나는 우리나라 0.1% 엘리트라는 게 너무 이 멍청한 행복하다. 놈들 막 이러면서 너네 그럴 지금 수도 있죠. 앉아가지고 다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순 변호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변호사 일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시간 많이 써도 돼요? 이렇게 혼날 수도 있어요. 쓸데기 없는 짓 하지 말고 명함이나 새로 파 가서 막 이러 그렇죠. 명함이나 더 좋은 거 파가지고 잘 번듯이 하고 다니란 말이야.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뭐 반대로 이제 저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어둠의 심연에 빠져 있지만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골치 아픈데 네. 아무튼 그런 더 분이 있을 누워 수도 막.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나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저는 이 가치 얘기를 또 해봐야 되는 게 이 가치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슈에 대한 얘기도 저는 그냥 단순히 자강님이 탈북한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한 번씩 저희끼리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럼 그건 네. 우리 세 명이서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저희끼리 게스트 섭외 뭐 실패했을 놀러 때 오고 싶다는 사람 있으면은 예. 그렇게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실패했을 때라고 인생은 현실 아닙니까? 물론 네, 그렇게 해서 메꿔 나가야죠. 네, 네. 메꿔 나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뭐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들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들은 예. 네, 성매매가 과연 법적으로 금지할 일이냐 아니냐. 저는 이건 변호사로서 한번 네. 얘기해보고 싶은 예.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답이 없는 문제 중에 하나일 텐데. 답 없는 거죠. 답 없는 어려울 거니까 것 얘기하는 같습니다. 거죠. 답이 네. 없는 거니까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반하는 일이면 난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네. 저는 분명히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개인의 행복과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살이 많은 것도 결국에는 가치와 행복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다 네. 있는 거거든요. 그 철학적인 뭐 우울증이라는 거는 병이라고는 하지만 우울증에 의한 자살 뭐가 됐든 하여튼 자살은 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와 가치와 행복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자살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가치 행담이 된다고 해야 될 생각합니다. 일이죠.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방송 얼마마다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한 달에 2회, 한 달 2회를 계획하고 있죠.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업로드하는 준비를 거죠. 해야 되니까 섭외도 해야 되고. 일단 오늘 저희가 첫 방송하는 날로 서로 소개하고 가치행담 앞으로 할 일, 가치행담의 뜻 얘기를 서로 해봤습니다. 해봤고 앞으로 해야 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들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 또 같이 함께 하면서 가치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서 듣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해주시고 있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치행.